희망을 잃는 것은 죄악이다. 미국의 제퍼슨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층에 위치한 낡고 좁은 병실에 죽음을 앞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 일부를 제거해 하루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 보내는 환자 빈센트와 사고로 척추가 탈골된 파커였습니다. 두 환자는 고통이 잠시 멎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때론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지들이 그들을 만나러 오는 횟수가 뜸해질 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빈센트에게 파커가 물었습니다. 거기 밖에 뭐가 보이나? 빈센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하네.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꼬마들이 놀고 있어. 분명 오후 수업을 빼먹은 모양이야. 호수에는 작은 배가 한쪽 떠 있고 그 옆으로 귀여운 오리들이 줄지어 가네. 아유, 저런 꼬마들이 아주 흙두성이가 됐는데 나도 일어나 바깥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 자네는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야. 일어나 앉게 될 거고 몸을 일으켜 창밖도 보게 될 거야. 그 후로 빈센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바깥을 내다보고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다른 풍경들이 펼쳐졌는데요. 덕분에 파커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빈센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남겨진 파커는 간호사를 불러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의 침대를 빈센트가 있던 창가로 옮겨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간호사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창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기적처럼 몸을 일으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웃 건물의 벽돌담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해리 부시번이 쓴 단편 창가의 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도 떠돕니다. 대부분 병실에 창문이 꼭 한 개 있고 창가의 환자가 바깥 풍경을 아름답게 꾸며 이야기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인생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를 통해 인간의 비극을 노래하되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희망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잃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갖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희망은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절망도 희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절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이 바로 희망입니다. 실패가 성공인 것처럼 절망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절망의 고비를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는 산문집 내 생에 단 한 번에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우면서 하는 말,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희망을 보고도 가지지 않는 것은 빛을 보고도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하는데요. 어느 봄날 양산 통도사에 갔다가 수령 350여 년 된 홍매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이지를 세워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마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을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한 것일까요? 결국 꽃의 신비를 통해 삶의 신비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은은히 번지는 이른 봄의 매화향을 통해 그렇게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희망의 향기를 맡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들 중에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으며 이듬해에는 큰 아들을 자동차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강제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래도 그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오히려 절망감만 더 깊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맏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감옥으로 편지를 보낸 맏딸은 손녀의 이름을 지었느냐고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작은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그만 눈물을 흐리고 말았는데요. 쪽지에 적힌 손녀의 이름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절망이 있었지만 희망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고비라는 시를 쓸 정도로 늘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늘 고비에 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오늘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사람은 희망을 잃었을 때 자살합니다. 자살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해 봅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